안녕하세요. 장내축 이론으로 슬기로운 생활하기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2학년 김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입맛이 없거나 폭식을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를 장내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차로는 먼저 장내축 이론, 그 다음에 미생물 장 내방향의 조절 기전, 마지막으로 장내축 이론으로 슬기로운 생활하기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내축 이론이란 무엇일까요? 장내축 이론은 말 그대로 장과 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연결축으로 장과 뇌가 신경계와 면역계, 내분비계를 통해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신체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생물장 내방향의 조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 세 가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신경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용어를 먼저 설명하자면 미주신경은 인체에서 가장 긴 내신경으로 뇌관에서 시작해 목, 가슴, 복부까지 뻗어 있으며 심혈관, 소화기, 면역 기능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입니다. 그리고 장내 신경계는 몸에서 이어장을 포함하는 약 7m 길이의 위장관에 존재하는 기능적으로 고용한 뉴런으로 이 장신경계는 다혈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두 번째 뇌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신경계를 통한 조절 기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에게는 미주신경, 장내신경계로 장내 미생물이 생성한 대사산물,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것들이 장신경세포를 자극하여 미주신경을 통해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로써 기분 조절, 스트레스 반응 조절, 인지 기능 향상에 관여합니다. 실제로 미주신경을 절단한 쥐에게서는 이런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경계 경로의 핵심 통로는 미주신경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면역계를 통한 조절 기준을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사이토카인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토카인이란 인체 내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로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병원체와 싸움 과정에서 신호 전달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다음에 면역계를 통한 조절 기전, 핵심에게는 장, 점막, 면역계, 사이토카인, 장내 염증 조절이고요. 그 다음에 면역계를 통한 조절 기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4개, 장, 점막, 면역계, 사이토카인, 장내 염증 조절이고요. 장내 미생물이 장, 점막의 면역세포를 자극하거나 억제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이 혈류를 타고 뇌로 이동하여 혈내 장벽을 통과하거나 뇌 염증 반응을 유도합니다. 여기서 어떤 미생물은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유도하여 뇌 염증을 감소시키고 신경보호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뇌 염증성 질환, 우울증, 알츠하이머 같은 것들의 발생 및 악화를 조절하고요. 시냅스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분비계 조절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 HPA-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PA-축이란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신경 내분비 시스템인데요. 시상하고 뇌하수체 전역, 부신 피질이 서로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해주면서 혈당 상승, 면역 반응 억제, 심장 박동수 증가에 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분비계, 즉 호르몬을 통한 경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HPA-축, 즉 시상하고 뇌하수체, 부신축입니다. 이 축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장내 미생물은 이 축의 민감도를 조정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강하게도 약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미생물군이 불균형일 때는 HPA-축이 과활성되어 코르티솔이 과잉 분비되고 이때 기분 저하나 인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미생물이 HPA-축의 과도한 반응을 억제해주기도 합니다. 이로써 스트레스 내성, 우울증과 같은 기분 장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입맛이 없거나 폭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맛 없음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장내축을 통해 소화효소 분비가 저하되고 이때 장운동도 같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식욕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요. 폭식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게 되면서 도파민, 세로토닌 분비이 불안정해지고 이로써
과한 음식 중독을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래축 이론으로 슬기로운 생활하기입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요한데요. 먼저 충분한 수면 부족 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여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HPA축을 자극하여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생제 남용 피하기인데요. 불필요한 항생제는 유익음까지 죽여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항생제 남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우리의 기분, 행동, 심지어 사고방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모두 장내축 이론을 이용하여 건강하고 슬기로운 생활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